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코스피는 13포인트 아침에만 해도 마이너스에서 시작됐던 것이 외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간별로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종가에 들어주는 모습. 그래서 오늘 코스닥 코스피 공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면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번에 박스권에 한 보름간의 박스권에서 놀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다시 박스권 이탈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고점에 왔으니까 조정이 될 것이다. 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주춤했던 것은 또 전고점에 그 역사적 고점에 매물대에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가는 것 때문에 또 못 갔던 것도 원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좀 주춤한 게 아닌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오늘 그 종목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강하게 나간 것은 지금 주도주가 트로이카 3인방하고 그 다음에 그 조방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던 것이 잘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이렇게 쓸까요? 현재의 주도주는 현재 그 주도주군에 속한 것은 누가 있냐면 일단 조방원, 그 다음에 트로이카 3인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잘 안 나갔던 것이 조정받은 게 전기주입니다. 물론 전기주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상법 개정으로는 지주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지금 조방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보다도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뭐 조선 방산 원전이 조정을 받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이제 트로이카 3인방이 방인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과거에 여기다 썼네. 그죠? 트로이카 3인방과 전기주,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데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갔느냐. 코스피가 오늘 전고점을 이제 돌파 나가면서 이제 역사적 고점이 3,316포인트. 그래서 양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갈 것이다. 아니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이제 누가 그동안의 조방원이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 오늘 강하게 조정이 끝내면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주에서는 현대미포가 오늘 올라갔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조선주에서는 또 누구냐 하면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한화에어로가 또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조방원 원전의 두산에너빌이 역시 강하게 나가면서 자 주도주가 다시 기한하는 거 아니냐. 조정을 끝내고 다시 그 조정을 넘어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으로 가야 된다. 끝난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보면서
조방원이 가고 있고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전기주가 황제주가 된 효성중공업이 예, 당연히 뭐 강하게 나간 거고요. 그죠? 신고가를 내면서 103만 5천 원. 저희가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여기서 1차로 한번 팔았다가 살만 아파트 문제가 나오면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전기주가 물론 이제 현대일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아직도 들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조방원이 기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주 아직도 유효하게 가고 있고요. 지수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다가 방산주도 역시 그렇고요. 오늘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카 3인방의 미래에셋증권 증권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어떤 건설주에서는 역시 현대건설이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1차 상승 조정, 1차 상승 조정, 3차 상승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조방 그 다음에 트로이카 3인방이 금융, 건설, 은행, 건설 또 뭐가 있죠? 예, 바로 증권주. 그럼 은행주가 나가나요? 예, 당연히 하나 금융주주가 또 나가고 있죠.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조방 트로이카 3인방이 계속 간다고 제가 주도주가 가면서 이제 조방원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방원이 다시 귀환을 하면서 다시 주도주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특히 두산에너빌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 그냥 끝나진 않고요. 또 다시 주도주로 상승하지 않을까. 조정은 충분히 했죠. 자, 이런 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주도주는 쉽게 끝나질 않죠. 주도주가 가장 핵심인 것은 실적을 뒷받침된다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도주가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또 주도주들이 한샘 갈 때도 마찬가지고 2013년에 한샘이 나갈 때도 똑같이 단체로 나간 겁니다. 단체로. 2013년에 뭐가 있었냐면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것이 뭐 1차 상승, 2차 상승, 그거 끝날까요? 쉽게요? 주도주가 금방 끝날까요? 그러면 조선주가 금방 끝날까요? 그렇게 안 끝난다는 거죠. 주도주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느냐? 가장 문제죠. 정배열에서는 주도주를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주도주에는 정배열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정배열을 가고 있잖아요. 그 고민할 건 뭐 있어요?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정배열을 사서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가면 여러분의 수익은 대박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주도주의 운명이고 그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빨리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크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수익 차익 실현을 하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떨어지는 종목은 이 매몰 비용에 빠져가지고 빨리 본전을 찾겠다고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빨리 잘라버리고요. 내려가는 종목은 본전을 찾겠다고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을 얘기했던 사람이 초수익 성장주 투자를 권했던 마크 미노비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냐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크를 갖다 대처하면서 진짜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물타기를 해서 투자자들이 최악으로 간다는 것이지 그것이 재난을 보장하는 관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거래에서 돈을 잃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잃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손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손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그렇죠. 가치 평가를 해서 3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서 몰빵을 해버리죠. 10억을 갖다 투자해서 집을 팔아다가 몰빵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원 문제냐면 이미 여기서 수익을 줬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주가는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됐기 엄청난 실적을 받았기 때문에 갔어요. 그럼 여기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차트도 역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손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계속 손실을 늘어나게 만드는 방법은 뭐죠? 이게 바로 물타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량을 늘리는 방법인 물타기를 하면 이거는 자기 파괴를 하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은 물타기를 갖다가 뭐 떨어지면 1,000만 원을 들고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물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요. 이런 투자자를 하게 되면 물타기는 패배자들이 하는 짓이지 주식 중개인이나 투자 상담사가 물타기를 권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보다 나쁜 조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패배자들만 패배주들의 물을 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주식 중개인들이 종종 손실난 종목을 더 사라고 고객을 꼬드깁니다. 누가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주식을 더 많이 팔거나 애초에 자신이 한 부실한 추천을 합리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물타기를 하게 되면 매수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빨리 본전을 찾겠다고. 자, 물타기를 했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과연 단가를 낮췄더니 빨리 본전을 줍니까? 본전 안 주죠. 자, 그러면 추천을 했으면 여기서 들고 있어도 여기까지 내렸으면 엄청난 손실이죠. 근데 물타기를 했으니까 손실률을 줄였다. 그러니까 걱정 없으니까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자, 물타기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눈덩이 투자법입니다. 손실이 눈덩이. 원래 눈덩이는 우리 상식과 달라서 물론 진짜 눈덩이는 위에서 굴리면 눈덩이가 커지죠. 그러나 주식만큼은 피라미딩 전략으로 어렵지만 위로 굴려야 돈이 커지는 겁니다. 밑으로 굴리면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손실을 갖다가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물타기를 해서 거래 규모를 키우면 빨리 손실을 복구할 거라 생각하고 더 크게 거래하고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더 적게 거래를 해야 여러분이 손실에서 좀 더 방어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점점 규모를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하락할 때는 실적이 부진하고 추세가 하락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거래 규모를 줄이고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종잣돈을 지켜서 더 큰 수익을, 이런 피라미드를 통해 더 큰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유명 유튜버에서 보면 이제 방산주가 끝났다. 그래서 한화에어를 뭐 다 잘라버려야 된다.
아직도 가고 있는데 잘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죠? 그러면 이 기업이, 자,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부진하고 적자로 전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매출이 점점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저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이 개선돼서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있는데 굳이 쫓아가서 뭐 잘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차익 실현을 너무 빨리 해서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팔아야 된다고요? 아니 이제 그 방산주는 팔아야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이 진짜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영업이익도 감소한다 그러면 저는 팔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아직도 영업이익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커질 거라면 여러분은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고 더더구나 정비열로 가고 있다면 더욱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게 커질까요?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멀리 갈 종목을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자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현대 일렉트릭 어떻게 됐나요? 제가 역배열에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역배열에서 50%를 자르고요. 추가 하락할 때 맞았잖아. 단 조건이 있다. 다시 올라타면 정배열로 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추가 매수를 올라갔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배당까지 중간 배당까지 받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효성중공업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황제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전기주 이게 끝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역별이 나올 때까지 일단 들고 가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투자에 대한 추세 추종으로 가는 전략인데 추세가 가고 있는데 구태여 잘라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지금도 매수는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좋은 주식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쉬고요. 모레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을 해서 어떻게 해야 큰 수익을 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JP 모간은 2년 내 코스피가 5천 간다는 얘기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요. 여러분이 비중 확대를 통해서 더더욱 큰 수익을 누리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우리가 큰 수익을 지금 내는 종목도 여기만 있지만 또 이것도 있습니다. 파마리 실제로 들고 있어요. 유료원이. 파마리 서치 엄청나죠. 얘도. 파마리 서치도 지금 꾸준히 가서 오늘도 또 나갔죠. 이게 엄청나게 수익을 가고 있는데 그걸 자른다고요? 정별로 가고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반드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주도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엄청나게 가고 있죠. 주도주가 어떤 주도주를 사야 되는지 오늘도 금융, 은행주 그 다음에 현대건설, 건설주, 트로이카 3인방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서 잘 갖고 있는 사람은 강력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